2025학년도에 미대, 체대, 그 다음에 음대 등 예체능계 지원자들, 고3 재수생들, N수생들. 자, 여러분들 뭐 수능을 어떻게 보면 일정 점수 이상 확보를 해야만이 이제 원하는 좋은 미대, 자, 체대, 음대를 가겠죠. 물론 이제 서울대 음대나 일부 학과들은 수학까지 들어가지만 수능, 국어, 영어, 사탐이죠. 사탐도 대부분 사회문화, 그 다음에 이제 생륜인데.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2025학년도에 뭐 최소한 3등급 이상을 확보하는, 그래서 맥시멈 2등급을 확보하는 어떤 전략.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도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전략의 포인트를 잡는 수능 대박의 꿈, 이른 지름길. 여러분 실기 때문에 많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체능, 자, 영어 전공하시면서 이제 연구소장이신 바로 연구팀, 교육팀장이시죠. 우리 정호연 선생님이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대치동 스카이피교육 서초 방배원. 자, 대치동 번호는 음마사거리 쪽에 있죠. 서초 방배원은 4호 7호선 총신대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저는 국어지도합니다.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최소 2등급을 확보한다. 대부분 이제 미대생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 실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수능에 몰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일정 기간을 좀 할애해서, 좀 일정 시간 할애해서 수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어떤 베이직이 필요한 거니까요. 금년도에는 워낙에 이제 수능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뭐 국어 뭐 당연히 어려웠고, 뭐 수학이야 뭐 예체능 해당이 안 되지만, 또 영어는 또 이제 절대평가지만은 또 뭐 일단 1등급 점이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봐서는 뭐 내년도의 수능은 글쎄 뭐 어려울 거다 싶다. 진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금년도 경향이 철저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23년도에는 1등급이 한 7.4%였는데 24학년도에는 한 4.3% 뭐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2등급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렵거나 쉽거나. 왜냐하면 2등급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누계 구간으로 보면 한 20에서 22%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대에 있는 학생들은 한 18에서 20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어의 난이도 차이가 있지만 중간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어렵든지 쉽든지 뭐 80점이냐 70점이냐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 왜? 최고 난이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상위 또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는 매년 거의 난이도가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는 6월 평가원 시험 때까지고, 이제 그 다음에 후반기는 이제 9월 평가원 지나서 이제 수능 때까지인데, 일단은 뭐 저희가 1월부터 해서 보통 2월 또는 3, 4월, 그 다음에 5, 6월, 보통 이제 2달 단위로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이게 업이 됩니다. 과목별로. 국어, 영어, 사탐 2과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그 안에 또 공부가 좀 약간 소홀했다. 또는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뉴스타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랄까 강렬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번 몰입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개인별로 어떤 수험생들의 경우는 뭐 재수 3수까지 해서 또는 N수까지 해서 좀 좋은 대학을 좀 다시 한번 좀 가려고 하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고3들의 경우는 이제 수능의 저력이 약하잖아요. 좀 구력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체능이다 보니까 뭐 어떤 수능에 대한 몰입도랄까, 집중도랄까, 그 간절함이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떨어질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마음가짐이랄까, 예체능계 수험생 수능에 임하는 어떤 태도, 어떤 그 마음,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특히 재작년에 제가 그 체대를 지원한 학생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학생들 보니까 성적이 3월이나 4월에 오히려 잘 나와요, 예체능이. 그 이유를 봤더니 5, 6, 7, 8 특히 여름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실기와 관련된 학원에 많이 다니고 실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도리어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점수가 답보생토 내지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영어가 뭐 1등급으로 완성됐습니다. 저는 최소한 2등급만 맞으니까 영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영어는 특히 예체능은 완성이 아니고 관리해야 될 제목입니다. 특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점수가 더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 그것은 뭐 실기 준비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기를 당연히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영어라든지 국어 과목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낭패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실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표도 이제 몰입반, 재수생들의 경우 일단 오전부터 오후까지 풀로 실기 시간 보통 저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중에 실기를 하게 되는 수험생들은 주로 주말반, 토일반이죠. 그리고 이제 뭐 소수정의 그룹형 클래스도 있고 과목별로 국어, 영어, 그다음에 사탐이 있죠. 선택적으로 해서 이제 단과식도 있고 굉장히 융합적인 시간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이 지만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개별적으로 뭐 약간 과외형 학습도 있고 뭐 공부가 안 되면 과외식이라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는 다양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거듭 얘기지만 개인별 과목별로 일종의 담임제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면서 왜 실기가 있기 때문에 그 누수 현상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는 점이 저희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소 2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금년도 뭐 수능 국어 워낙 어려웠죠. 그래서 1등급이 이제 4.07%, 그다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45%인데 많이 줄었죠. 뭐 여러분들이 뭐 사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 또 있겠지만 최소한 3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 20% 내외까지 그죠? 총 그러면 이제 2등급까지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3등급 경우는 한 25%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전 수험생의 지원자들의 그래도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좀 4분의 1 정도 선에는 들어야 뭐 3등급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정이 됩니다. 뭐 만점 목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체능계 그죠? 그지만 일단 국어 그다음에 자 문학과 독서에다가 이제 선택. 아무래도 이제 엄매보다는 화작으로 많이 선택을 하죠. 엄매에서 이제 문법 때문에 일단 예체능계 수험생들이 사실 머리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수강생의 이제 65%가 수강생 65%입니다. 1등급을 득했습니다만 자 물론 이 중에는 예체능계도 일부 1등급을 득한 수험생이 있지만 대부분을 보면 어때요? 2등급 최소한 3등급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저도 국어를 주도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이런 매력적인 그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스카이스픽에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학습 브랜드, 학습 시스템 브랜드는 바로 샘터 교육입니다. 국어는 샘터 국어, 영어는 샘터 영어, 수학은 샘터 수학인데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자 독서, 문학, 그 다음에 화작, 두루두루 그 주간 단위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45문제, 80분의 타임어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어는 전체적으로 모의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간 단위 위크리로 해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간 어택을 해서 있죠. 자 효율적으로 국어를 리딩해 갈 수 있는 어떤 파워를 조성을 해준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이나저나 말이죠. 일단은 뭐 승부수는 던져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뭐 11월 달이니까 뭐 좀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게 쫓기지 마시고 다만 이제 실기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쫓기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일반 학생들보다는 그런 점에서 시간 컨트롤 잘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자, 영어는 우리 정화인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터치 한번 해주죠, 한번. 네, 영어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이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나는 영어가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절대 완성이 아닌 관리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 단위 모의고사, 주 단위 숙제, 그 다음에 개별 체크 확인 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2등급이면 2등급, 1등급이면 1등급, 남 최소한 3등급 이상은 관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에 맞춤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7월달, 8월달, 9월달에 영어 점수가 상당히 붕괴되는 학생이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막상 9월달, 11월달 되면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장점은 뭐냐면 관리를 해준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포인트대를 관리한다. 특히 초에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착각이다. 왜? 예체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뭐 수능 영어도 이제 유형이 다 있는데 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유형들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예체능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워하고 특별히 쉬워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하고 이거는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어법, 빈칸 추론, 순서, 삽입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모의고사 풀이를 할 때는 선생님이 킬러 문항 풀이로 합니다. 왜? 고3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맞추는 주제, 도표, 내용일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학습을 할 때 킬러 문항 모든 학생이 어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숙제가 나간다든지 그거는 뭐 여러 학생들하고 다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날저날 일단 국어, 영어 어찌되든 뭐 예체능계, 수능의 아주 핵심적인 두 트랙의 교과목인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 국어, 영어는 이제 풀어가는 어떤 테크닉, 스킬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고도의 지식을 묻는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링귀스틱한 거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감각이 요구된다. 문제 해결력이 요구된다. 그렇죠? 수학처럼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끊임없이 타임 어택을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영어는 뭐 듣기 당연히 어때요? 17번까지가 있기 때문에 뭐 평소에는 뭐 듣기를 많이 훈련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설이든 그다음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그걸 대비해서 항상 선생님께서 직접 기획한 듣기 평가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유형도 집중적으로 하는데 국어는 문학, 독서, 문학이야 뭐 현대, 고전, 운문, 산문 다 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독서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킬러성이 배제되다 보니까 경제 또는 과학의 심화 제재를 빠지는 추세죠. 그래서 예체능의 수험생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좀 국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국어의 선택지가 이제 약간은 그 클래식하게 과거 언어 영역의 선택지는 막 꽈배기처럼 까놓은 그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어 선택지만 해도 이제 심플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영어 선택지가 영문으로 나온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간혹씩은 좀 당황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더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만은 네,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듣기에 대해서 제가 영어 강사니까 사족을 한번 드린다면 여러분들 이제 듣기 연습을 하실 때 첫 번째, 이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 연습할 때 어떤 타임에 하셔야 돼요? 뭐 컨디션 좋고 아주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듣기 연습을 할 때는 주변에 소음이 많고 여러분들이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갑니까?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듣기 1회 풀 수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갑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 충분히 듣기 1회 연습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로 일선 그 수험 현장에 가면 수능 치는 날 뭐 주변에 소음이 와서 또는 뭐 갑작스러운 어떤 멘붕 상황이 와서 듣기를 못 들었다는 그런 것들이 매년 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악을 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듣기 연습을 할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주변에 소음이 많은 상황에서 평소에 연습을 해라. 그랬을 때 수능에 어떠한 기대치 않은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멘붕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 수 있다. 꼭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영어가 이제 독해, 리딩 파워, 문법, 그래마죠, 그래마 파워, 그다음 복합 파워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축이 중심이 돼서 아마 학습이 될 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에서 듣기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듣기 연습하는 것도 오히려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멘탈 측면에서나 심리적으로 좀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말씀드린 건데 사회탐구는 역시 사회문화 또는 생물 대부분이죠. 거기다 이제 어쩌다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역사 좋아하는 수험생들 일부는 있습니다만 거의 뭐 99.9%가 예체능은 사문하고 생물 이걸 해야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고 암기할 것도 많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약간 독서, 국어 독서의 어떤 준할 정도로 비문학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마치 독서하는 심지어 정리해주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사문이나 생물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 사문도 금년도 1등급은 이제 약간 4.42%. 자, 그랬고 이제 우리 저 장승래 우리 사회탐구 소장님께서 직접 직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1등급의 메카. 수강생 60%가 작년도 사문에서 일단은 1등급을 듣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회탐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국어 영어는 뭐 보통 주 한 이틀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탐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레귤러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로 주말에 많이 탐구는 이루어지는죠. 그래서 1, 2월 달에 베이스, 그 다음에 실전 1단계가 이제 3에서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2단계가 9월 평가원까지 파이널, 이제 20대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이제 뭐 사탐 20문제지만 수강생의 58%가 작년도 1등급을 듣겠습니다. 장수된 소장님 역시 직관하시는 건데, 아무튼 명불허전의 사회탐구 여러분도 확실하게 일단은 잡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 2월 달에 조금 힘든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3, 4월 달,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이제 불을 땡겨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느슨하게, 그죠? 이제 약간 릴렉스하게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 있죠? 이 3월달처럼 이제 하면 금방 가버리죠? 아까도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5, 6월 되면은 조금씩 이제 어때요? 좀 실기를 강화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더라고요. 네, 수능을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리고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부터는 또 이제 실기를 놓고 이제 오로지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늦으리요 하는 그런 감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을 가지고 어차피 고3이든 재수든 NC든 간에 어떤 타임 스케줄의 어떤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요. 그점하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 스카이피 교육의 오랜 노하우와 시스템, 국어, 영어, 사탐, 사문하고 생문 있죠. 저뿐 아니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아청순의 우리 소장님 이런 전문성 있는 그리고 노하우가 많고 그죠?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취약점, 약점이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커버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리미트 3등급, 자 맥시멈 2등급을 확실하게 아무튼 어찌됐든 2등급 확보를 목표라는 그런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금까지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치동 음마사거리 쪽에 본원, 직영학원, 서초 방배원의 4호선, 7호선, 7호선, 4호선 초신대요. 두 학원에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 순환 강의하는데 자 2015학년도 수능에 어떤 뭐랄까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희망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때요? 뭐랄까 큰 자 힘이 되는 자 멘토링을 좀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드바이스 겸 힘을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체능 학생들은 후반기는 상대적으로 일반 과목에 대해서 투자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원장님도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름방학을 전후로 해서 전반기에 많이 공부해서 절대적인 실력을 올리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뭐 하자? 예, 관리하자. 그래서 전반기에 철저히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후반기에는 관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수없이 많은 뭐가 옵니까? 슬럼프가 옵니다. 그 슬럼프를 뭐 하자? 잘 대응하자. 오는 슬럼프 막지 말자 이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슬럼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최대한으로 짧은 시간 안에 관리하자. 그래서 이 전반기와 후반기 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슬럼프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가지고 인내심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확신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뭐 시위는 당겼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정확하게 관역을 정조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뭐냐? 최소한 3등급, 그 다음에 명확하게 2등급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같이 짜보자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훌륭한 입시 성공이 바로 동반자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